한반도의 비극 6.25 전쟁.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낸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달하지 못한 4만 3천여 명의 무공훈장 수훈자와 그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실제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는 여정. 호국 영웅과 그 가족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숨은 영웅을 찾아 나서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 함께 동행해봅니다. 육군본부 소속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과의 첫 만남이 있던 날, 조사단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뜻밖에도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온 거예요? 예, 이게 김제시 광활면에 그 생존자분이 계셔가지고 무공훈장을 전수하러 왔습니다. 무공훈장 주인공이 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 네, 어르신. 70년 만의 거수경례. 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먼저 나오시느라. 예, 아닙니다. 뭐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인데요. 조사단이 임재순홍 앞에 꺼내놓은 것은 70년 전 그의 앞으로 전달되었어야 할 무공훈장과 증서였는데요. 적과 맞서 싸워 이겨내던 용맹한 젊은 용사는 어느덧 구순의 노병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6.25 때 당시에 드렸어야 되는 건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예, 훈장증 제6보병사단 육군 병장 임재순 무성 화랑 무공훈장 1952년 11월 10일 국방부 장관. 꼬박 70년 만에 되찾은 무공훈장. 네, 이거는 이제 훈장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은성, 금성, 뭐 무성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현재 나가는 거는 화랑 무공훈장으로 이게 통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늦어서 죄송하고요. 감개무량합니다. 이게 생각지도 않은 일인데 이렇게 70년 만에 다시 찾게 되어서 감기가 무량하고 봉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950년에 입대하여 전쟁에서 분전한 임재순홍은 그 공적이 인정돼 1952년 11월 당시 사단장이었던 백인엽 장군으로부터 약식 증서를 수음받았답니다. 사복을 입은 채 총 한 방, 구구식으로 총 한 방 사격 훈련하고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중공군하고 무지한 싸움을 했습니다. 중공군이 한없이 물려가요. 영차에서 통도 안 가지고 수류탄만 들고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차량내에 싸우다 그 이내 전술에 뭔 얘기고 쬐게 내려와서는 그리스나 새벽에 다시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또 점령하면 그 호안에 중공군이 그냥 수없이 쓰러져 있어요. 그 중공군을 썩는 시체의 냄새는 싫어. 비참해. 하여튼 전쟁이라는 건 그렇게 비참하다는 거야. 다시는 이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걸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그야말로 살이 에이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꿋꿋이 살아온 당신. 70년 만에 훈장 수훈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한 건 가족들이었는데요.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엄청 많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는 전쟁 그 군대 가셨던 이야기를 할머니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다쳐가지고 여기 이렇게 총탄이 비껴가서 있는 흉터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맨날 그 할머니 기도 덕분에 살아오셨다고
할머니께서 늘 얘기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셨다고. 지금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근데도 우리 아버지가 참전용사시라는 거를 정말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훈장증까지 다시 찾고 하니까 이 나이에도 막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 그런 거 국가 유공자 되셨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죠.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수훈 소식에 아들은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실천에 옮겼답니다. 그 아버지가 71년 만에 훈장 찾아주기에 너무 그게 감사해서 지역에다가 마스크를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12만 장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건강하시고 안 아프시고 이제 뜻한 대로 이게 찾았기 때문에 더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지켜낸 용사와 선행으로 그 의미를 보탠 아들입니다.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은 2019년 창설되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무공훈장 수훈자로 선정된 참전용사 중 4만 개가 넘는 무공훈장이 아직 주인을 기다리는 중.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으나 긴박한 전쟁 상황으로 상훈 명령만 발령하고 실물 훈장은 전달하지 못한 무공 수훈자와 그 유가족을 찾아 실물 훈장을 전달해드리는 사업으로 무공 수훈자의 공헌에 보답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내 의미가 있겠습니다. 숨은 영웅을 찾는 쉽지 않은 여정. 당초 2022년까지 예정된 사업이었으나 6.25 전쟁 영웅 마지막 한 분까지 가슴에 무공훈장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사업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말해 또 공격을 하는데 낮에 해야지. 아니 실탄이 여기 와서 그냥 딱 맞더라고요. 그 여기 파편 여기 들어가고 여기 팔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근데 여기는 이제 줄을 넣어가지고 지금 2시간이지. 이게 얼마나 터졌는지 만져봐야 될까? 이게 손에 만져보니까 안 터졌어요. 이게 붓기만 하고. 어렵게 찾아낸 무공훈장 수훈자들에게는 개인의 상황에 맞추되 최대한 예우를 갖춘 다양한 방식으로 수여식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을 기다리는 무공훈장인데요. 6.25 전쟁 당시에는 그 훈장은 4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급수가 높은 게 태극 무공훈장, 그다음에 을지 무공훈장, 충무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이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전쟁이 급박하다 보니까 나라 경제도 그러고 무공훈장 수훈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때 실무 훈장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 이제 64명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이나 그 예하 군부대 지휘관이 직접 전수를 해서 태극 무공훈장은 전쟁 중에도 다 수여가 완료됐습니다. 단지 이제 그 밑에 을지, 충무, 화랑 무공훈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해주지 못한 분들이 약 한 4만 3천여 분 계십니다. 수훈자를 찾기 위한 70년 전 기록들, 약자나 휘갈겨 쓴 한자 등이 많다는데요. 한자 판독병이 투입돼 기록을 대조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한자 판독병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어학병으로 이제 선발이 된 인원들이 한자 판독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훈장 수훈자 대상자분들 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1952년도 10월 31일에 육군 본부에서 나온 훈장 명령지입니다.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무공훈장 수훈자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총 114페이지짜리 이렇게 이분들이 다 이제 그 당시에 선정이 되신 훈장 명령이 발령이 나신 분들입니다. 아직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무공훈장 수훈자 명단.
당시에 이제 병적 기록이라든지 이제 뭐 거주표라고 해서 이제 입대 기록부터 뭐 본적지, 생년월일, 뭐 언제 진급을 하셨다거나 어디로 전속을 가셨다거나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성함이 이제 양점자 세자 선생님이시고 이제 군번이 125860이시고 기록이 53년도 6월 26일에 이제 전사를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이제 김화 전투에서 전사를 하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 작성된 병적 기록은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명을 썼거나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들인데요. 그 하나만 자료를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자료를 보면서 교차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속이라든지 뭐 계급, 병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오독이 되는 케이스 그리고 오기를 잘못하는 케이스들을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적는 과정에서 공을 육으로 적거나 구로 적거나 이렇게 적힌 경우나 아니면 성명 한자를 잘못 적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전사자 명부 또는 전사자들의 장례 기록지인 매화장 보고서를 통해서도 수훈자 찾기는 이루어집니다. 예화정 보고서인데 어느 전투에서 언제 전사했고 어느 지점에서 이게 전사했다 또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분한테 유해를 전달해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본가에서 받았을 때는 유가족분들의 어떤 인적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단초로 해서 이제 유가족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6.25 전쟁 시 세운 전공으로 무공 훈장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실물 훈장을 받지 못한 분들을 찾아 훈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늘 우리 곁에 피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서도 주인공을 찾고 있는데요. 이 대자 영자 선생님 되십니까? 예, 선생님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한 건의 제보도 소중한 상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군번으로 조회본 결과 훈장 기록은 없으십니다. 민원인들께서 이제 전화가 오시면 저희는 찾고자 하시는 분의 군번과 성함으로 현재 조회를 하고 있는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찾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추정자로 대상자로 추정이 되는 경우가 그래도 가끔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그 추정자 분들을 찾을 때마다 그래도 뭔가 그래도 대상자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굉장히 보람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의 기록은 손글씨로 남아 있습니다. 조사단이 그 기록들을 복원하여 자료를 만들어내는데요. 신고 전화로 주인공을 찾는 경우 수훈자로 추정이 되더라도 면밀한 검증 작업이 이뤄진답니다. 전화 민원으로 연락이 와서 군번으로 훈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일치자로 저희가 추정이 돼서 그분께 병적 증명서하고 재적 증명서를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검증해서 훈장 교부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검증 과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검증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 주소 번지까지 일치하고요. 본인이 유가족이 일치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탐문 자료가 만들어지면 기록에 남아있는 본적지의 행정기관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전국 어디라도 상관없죠. 며칠째, 전라북도 부안 일대를 탐문 중이라는 조사단 1팀을 만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전북 부안군 무공훈장 찾아주기 탐문 지역으로 선정을 저희가 해서 그 중에 한 개 지역인 동진면에 무공훈장 수훈 대상자 저희가 21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러 여기 왔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6에서 70% 정도의 어떤 탐문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재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다면 저희가 그 정도의 목표는 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작업.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만기 제적자들은 이분들도 천장 주민번호나 이런 게 나와야 주민을 연계해서 이렇게 구 제적부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그 주민등록표가 주민번호가 68년에서 72년도 사이에 이 정도의 대부분들이 이렇게 주민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네. 그게 없으면 주민등록표로 이렇게 그러시죠. 찾기가 거의 힘들어요. 만기 전역자라고 하더라도. 네. 이분들은 거의 그 50년대 돌아가신 분들은 생년월일밖에 없고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주민등록표는 저희들이 거의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검색을 해놨거든요. 네. 좀 그나마 좀 나올 법한 사람들이 이 색깔 칠한 분들이더라고요. 네. 김복동. 대부분 그 전사자들 분들은 한 30년대생 정도 되니까 아버지들은 그 1890년도라든지 빠르면 1900, 한 10년대 또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좀 좀 약간 비슷한 연배가 이분밖에 없더라고요. 네. 아버지 이름으로 검색을 한다면요. 네. 출력을 해도 되고 한번 일단 검색으로 제가 한번 봤으니까 볼게요. 이건 출력을 한번 볼까요? 검색을 한번 김정필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김정필이요? 네. 볼까요? 네, 나오죠. 이건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색깔만 이렇게 칠해놨거든요. 네. 저희가 여기 보시면요. 보건 대상자가 이제 전사하신 분들 표시여서 할아버지 이름으로 검색 한번 해볼게요. 네. 그 6.25 때 입대 당시부터 이제 수기로다 작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료에는 황학성으로 돼 있어요. 황학성. 그러면은 이불을 돌려보죠. 저희가 어떻게 불렀지? 황학성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쳐보자. 그러니까 좀 상상을 좀 한다 그러나요? 이분들보다 조금 더 생각을 더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황학선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조금 이제 많이 나오죠.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기보다는 농사에 밭일에 도와주고 뭐 이렇게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문맹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불렀던 그냥 이름으로만 쓰시는 거예요. 이름으로만. 그러니까 아명처럼 그냥 야 뭐야 그러면 그게 단줄 알고 사시는 거예요. 그거만. 그러니까 집 주소도 모르시는 분들 저희 자료를 보면은 정말 좀 배웠다 중학교까지 뭐 배웠다 이런 분들은 그 번지까지 다 외워갖고 와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신 분들은 너 어디 살아? 여기 전북 무안? 아니 부안? 그냥 거기가 다예요. 그 뒤에는 뭐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냥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때 글을 안 써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료가 저희들은 너무 아쉽더라고요. 쉬이 끝나지 않는 탐문 과정. 불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로를 유추해 찾아가는 여정인 만큼 심기일전하여 다시 시작해 보는데요. 부적자들 이런 분들 그렇죠. 네. 컴퓨터로도 조회가 안 될 경우 수십 년 전 기록돼 깊숙이 보관되어 온 수기 호적부까지 꺼내봅니다. 여기 이제 색인도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본적지 주소대로 돼 있는데 여기는 좀 순서대로는 안 돼 있어요. 네. 주소만 그겠죠 뭐. 호주 이름으로 계속 찾아가요. 무공훈장 수훈자를 단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한 지난한 과정. 최종 상태는 지금 아까 전산으로 보시던 이제 대법원 제재정보 시스템 거기에 다 이제 스캔을 떠서 이제 다 탑재를 해놨거든요. 마이크로필름 이제 그걸 해갖고 그래서 뭐 거의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 여기 있는 게 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일부만 이제 저희가 못 찾는 거는 그 자료가 맞는지를 좀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온 거고요. 네. 그 김필규 어르신 없었던가요? 이분이 아니에요? 김필규요? 김필규 아까 계셨는데? 수훈자의 행적과 관련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봅니다. 김기현 어르신이 제적부에 꼭꼭 숨으셔가지고 잘 안 나오시네요. 나와주셔야 봤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 수훈자로 추정되는 주인공이 유추될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제공받은 전화번호로 연락해 수훈자를 확인하고 훈장 수여 사실을 알립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저는 저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최재원 소령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님께서 6.25 때 전쟁에 참전하셨는데 지금 아버님 지금 계시지 않나요? 정읍. 아, 병원에 계세요? 아, 네. 70여 년이 흐른 지금 수훈자들의 상황은 모두 다른데요. 본 적은 여기인데 현재 실제로 사시는 데가 이제 정읍이시고 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93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안병원에 누워 계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저희가 유가족에게 그냥 나중에 훈장을 좀 우편으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요 전화 통화였습니다. 곧바로 다음 탐문 장소로 이동한 조사단 1팀. 부안군에서 찾아야 할 수훈 대상자는 약 200여 명. 아직 갈 길이 멀다 보니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분 지금 확인했는데 그 동생이 어디냐 했더니 여기 바로 길 건너가면은 여기 바로 길 건너면 부동산에 여기 계세요. 탐문 중 수훈자의 가족이 인근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한 최재원 소령. 한달음에 달려가 보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전화 드렸던. 예. 조학들님이 누구세요? 우리 장형. 예? 장형. 큰형. 큰형이세요? 참전도 했고. 9월 1일생이더라고요. 35년 이제 35년 9월 1일인데 뭐 6대는 뭐 32년 9월 33년 뭐 9월 1일 해서 군대를 좀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16살에 군대를 가가지고 예, 맞아요. 헌병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헌병 생활을 하다가 네. 종로에서 헌병 파견대장 하다가 네. 청와대 근무를 경호실에서 근무를 좀 했었죠. 하다가 네. 거기서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좀 간부급으로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 오래됐죠. 이쪽에 그 당시에 이제 상병으로 이제 52연대라. 무공훈장 수훈자인 고 조영수옹은 10년 전 미국에서 이미 별세하신 상황. 형님이 이제 참전하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공을 좀 세우셔서 형님이 이제 그때 이제 훈장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그 화랑 무공훈장이라고. 근데 그 훈장이 이제 본인하고 이제 그 유기에 전달이 안 돼 있어서 고맙죠. 그 우리 형이 친형이 그런 업적을 세웠다고 하는 건 고맙죠. 그러잖아요. 네.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조카들이나 있어가지고 형수랑 그렇죠. 여기 있어가지고 보면 더 이제 고마울 따름이지. 예, 물론 동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영광스럽고 그런 상황이죠. 고생 많으셨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십시오. 네. 예.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한마디 하실 때마다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좀 더 빨리 좀 찾아드렸으면 이제 조금 더 그분들에게 더 좀 기쁨을 더 드리지 않았을까. 형의 어떤 그런 자부심, 뭐 청와대에서 뭐 근무하셨다고 하셨지만 뭐 이런 그런 프라이드 같은 게 너무 많으셔서 하여튼 지금 아마 위에서 바라보신 형님 입장에서도 뿌듯해 하실 것 같습니다.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대는 성은 정찬원사입니다. 그 가련님 사진 아마 이게 어머니 성함으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이게